안녕하세요. 드라마를 톱파보는 잼잼 리뷰입니다. 넷플릭스 드라마 중증외상센터는 동명의 소설을 원작으로 하고 있는데요. 원작의 팬으로서 기대가 컸던 작품이었는데 기대 이상으로 너무 재미있어서 7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더라고요. 드라마는 방대한 소설의 양을 적당한 각색을 거쳐 8부작 안에 완벽하게 담았고 배우들의 훌륭한 연기 또한 돋보였습니다. 그럼 중증외상센터 줄거리를 결말까지 요약하는 영상 바로 시작합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인 강명희는 장관직에 임명되면서 이 땅에 더는 무력한 죽음이 없도록 중증외상센터를 바로잡겠다고 약속하며 한국대학교 병원에 100억을 투자하였으나 중증외상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신의 손이라고 불리는 백강혁을 한국대학교 병원 외상전문의로 추천합니다. 백강혁은 전쟁 지역을 누비며 외상이란 외상은 다 접한 노련한 천재 외상외과 전문의로 꿀딱꿀딱 숨 넘어가는 사람도 메스 하나로 살려내는 실력자였는데요. 백강혁이 외상외과를 선택하게 된 건 아버지 때문이었습니다. 환경미화원이던 강혁의 아버지는 근무 중 교통사고를 당했고 구급차를 타고 치료 가능한 병원을 찾아 헤매다가 1시간 만에 겨우 도착한 한국대학교 병원에서 사망했죠. 이에 백강혁은 환자들이 골든아워 안에 병원에 도착해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고 살아나 소중한 사람들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 싶어서 외상외과 의사가 되었습니다. 부임 첫날 백강혁은 외상외관에 배워본 적도 없어 보이는 의사들이 성의 있게 사람을 죽이려 하는 현장을 보고는 멍청한 의사들이 환자를 골로 보내고 있는 현장을 저지하며 바로 자신이 수술을 진행했고 북한산에서 낙상한 환자를 살리기 위해 헬기 안에서 환자 머리에 구멍을 뚫는 수술까지 진행합니다. 이에 당시 당직이었던 양재원은 백강혁과 함께하면서 지금껏 본 적 없는 엄청난 수술 실력과 결단력과 행동력에 놀라버리죠. 보통은 중앙구조단이 헬기로 환자를 이송해 오는데 백강혁은 환자 치료에 골든아워를 놓치지 않기 위해 헬기를 타고 직접 현장으로 가는 사람이었거든요. 한편 백광혁은 중증외상팀을 만들게 해준다고 해서 오기는 왔는데 폭탄 돌리기 하듯이 당직을 빙빙 돌리는 개판 5분 전 시스템으로는 절대 팀을 꾸릴 수 없다고 판단하여 밑에 쓸만한 노예를 획득하기 위해 항문외과의 양재원에게 외상외과 펠로우를 제안합니다. 백광혁이 볼 때마다 양재원은 사람을 살리겠다고 달리고 있었거든요. 한편 양재원은 한국대학교 의대 전학기 장학금을 받은 전체 수석에 가장 경쟁이 치열한 항문외과의 엘리트였습니다. 외상외과는 사명감 있는 또라이만 버틸 수 있다는 말이 돌 정도였기에 백강혁의 제안에 고민하게 되는데요. 이에 양재원은 외상외과에 가면 정말로 뭘 할 수 있게 되는지 물었고 백강혁은 오늘같이 사람 살리는 일을 질리도록 할 테고 그러다 보면 너도 언젠가는 혼자서 사람을 살릴 수 있게 되겠지라고 답합니다. 그렇게 휴머니스트인 양재원은 백강혁의 첫 번째 노예가 돼버리죠. 백강혁은 쓸만한 사람만 이름으로 불렀기에 양재원을 항문이라고 부르다가 노예 1호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환자를 지키기 위해서는 조폭 같아지는 것도 서슴지 않는 천장미 간호사도 팀 백강혁이 되었습니다. 반면 병원장 최조은과 백강혁에게 양재원을 빼앗긴 한유림 교수는 사람을 살릴수록 적자가 쌓이는 중증외상팀을 못마땅하게 여겼어요. 물론 백강혁은 의사가 사람 살리는 건 잘못이 아니니까 적자 같은 그딴 개소리는 신경 쓰지도 말고 주눅들지도 말자는 태도였고요. 이때 한유림 교수의 딸이 교통사고를 당해 심장이 파열된 상태로 병원에 오게 되고 외상외과를 적자의 원흉이라고 말하던 한유림은 백강혁이 자신의 딸을 살려주자 백강혁의 편이 되어버립니다. 또한 마취과의 실력자 박경원이 합류하면서 백강혁, 양재원, 천장미, 한유림, 박경원 이렇게 외상외과 무적 5인이 완성되게 되죠. 한편 60종 추돌 사고가 일어나자 백강혁은 현장에 나가 생명이 위독한 상태의 환자들을 분류하고 중증 환자들의 수술을 집도하여 생명을 살려냄으로써 국민적 영웅이 되었습니다. 이에 병원 앞으로 몰려든 기자들을 향해 백강혁은 저 혼자 해낸 일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해낸 일이라며 환자를 살리는 데 최선을 다한
양재원과 천장미, 박경원, 한유림을 소개하고 생중계되는 방송을 통해 최조은 병원장에게 앞으로도 사람을 살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달라고 부탁하죠. 백강혁은 병원에서 외상외과를 적자의 원흉 취급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에 언론을 탐으로써 좋은 여론으로 방어막을 세워 외상외과의 중요성을 국민들이 알게 하여 병원에서 외상외과를 함부로 못 건들게 만들고자 했던 거였어요. 이로 인해 백강혁은 외상외과의 추가 예산을 획득하고 외상외과의 추가 인력 투입까지 지원받게 됩니다. 한편 홍재훈 기조실장은 독불 장군 스타일인 백강혁이 마음에 들지 않았기에 중증외상팀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도록 소방청장을 매수하여 중앙구조단에서 헬기 지원을 하지 못하도록 손을 썼습니다. 이에 백강혁은 북한산에서 낙상한 환자를 이송하는 구급차 안에서 내압을 낮추기 위해 머리에 구멍을 뚫는 수술을 진행했죠. 하지만 헬기에 비해 이송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골든아워를 놓쳐버렸고 이로 인해 환자는 내사 판정을 받게 됩니다. 한편 홍재훈이 소방청장을 만나는 장면을 한유림이 목격하게 되면서 백강혁은 홍재훈 때문에 헬기 지원이 끊겼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분노한 백강혁은 홍재훈을 냅다 들어 소파에 내리꽂아 버리는데요. 이에 홍재훈은 백강혁에게 앙심을 품고 북한산에서 낙상한 환자가 뇌사 판정을 받은 건 백강혁이 달리는 차 안에서 머리에 구멍을 뚫는 수술을 했기 때문이라며 이는 명백한 의료사고라는 기자회견을 해버리죠. 이에 수술을 끝내고 온 기자회견장으로 온 백강혁은 자신의 처치가 잘못되지 않았음을 증명하기 위해 같은 케이스로 헬기에서 같은 수술을 받았던 환자의 사례를 설명하고 북한산 낙상 환자가 사망한 것은 헬기가 뜨지 못해 골든아워를 놓쳤기 때문이라는 것을 밝히며 헬기를 뜨지 못하도록 막은 것이 홍재훈 기조실장이라는 것까지 폭로해 버립니다. 이에 소방청장은 사임하게 됐고 홍재훈 기조실장은 경찰 조사를 받게 되죠. 그러나 홍재훈은 포기하지 않고 폴리스라인에 서서 보건복지부 강명희 장관이 백강혁을 한국대학교 병원의 낙하산으로 꽂았다며 부당인사 의혹을 제기합니다. 그때 남수단에 파병 중인 부대원이 무장단체와의 싸움에 휘말리면서 인질들을 구출하고 부하들을 살린 이현종 대위가 크게 다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에 백강혁은 강명희 장관의 부탁으로 이현종 대위를 살리기 위해서 남수단으로 떠나는데요. 하지만 현지 병원은 테러로 인해 상황이 좋지 않았어요. 이에 백강혁은 세계 최고의 민간 군사 기업인 블랙윙즈를 찾아가는데요. 사실 백강혁은 메딕들 또한 인간 병기로 알려져 있는 블랙윙즈 소속 의사로 아프간에서 활동을 했었습니다. 백강혁이 팔에 문신을 새긴 것도 이때였는데요. 이 문신을 하면 총알이 빗나간다는 타투이스트의 말을 듣고 문신을 한 이후 진짜인지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전쟁터를 뛰어다녔는데도 총알은 한 대도 안 맞았죠. 블랙윙즈의 리더는 백강혁에게 많은 목숨을 빚졌기에 팀 백강혁이 이현종 대위 수술을 할 수 있도록 시설 지원을 했고 백강혁은 총알을 8발이나 맞은 이현종 대위를 살려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예산 문제 때문에 환자를 이송하는 에어 앰뷸런스 지원이 어렵다고 했으나 백강혁은 은혜 갚는 블랙윙즈에게 에어 앰뷸런스까지 지원받아 이현종 대위와 함께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이후 백강혁은 화재 현장에서 환자들을 처치하다가 폭발 사고에 휘말리며 파편이 간에 박히는 사고를 당하게 되는데요. 이에 백강혁은 자신의 수술을 양재원에게 맡겼고 양재원은 스스로 판단하여 CT 촬영 없이 즉각적으로 생체간 이식 수준의 수술을 집도함으로써 백강혁을 살려내죠. 이후 백강혁은 어엿한 외상외과 의사가 된 1호를 양재원 선생이라고 불러주며 넌 이제 이름으로 불릴 자격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에 양재원은 노예 탈출을 한 기쁨에 미쳐 백강혁처럼 욕을 하며 환호성을 지르죠. 이후 백강혁은 뉴스에 출연해 돈 때문에 사람을 살리지 못하는 생명에 인색한 시대는 끝내야 한다며 골든아워를 지키는 닥터헬기를 도입해야 한다는 인터뷰를 했고 백강혁의 진심 어린 호소에 국민적 호응도 잇따르며 각종 시민단체에서 닥터헬기 도입 지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향후 3년 이내 닥터헬기 보급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고 천명하죠. 그러는 와중에도 최조은 원장은 백강혁이 낙하산 부당인사라는 연유로 임명 취소안을 발의하기 위해 긴급 이사회를 열려고 합니다.
이에 백강혁은 자신이 의사가 되고 싶었던 건 24년 전 자신의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최조은 의사처럼 되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말하며 환자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던 그 의사는 지금 어디에 있는지 묻습니다. 이에 최조은은 긴급 이사의 안건으로 백강혁의 임명 취소 발의가 아니라 헬기장 건설과 닥터헬기 도입안을 발의합니다. 이후 추계 외과 학회에 간 백강혁은 의대생들에게 제 밑에서 5년 정도 구르다 보면 제2, 제3의 백강혁이 될 수 있다며 중증외상센터에 지원하라고 홍보를 하고 외상센터에 가면 뭘 할 수 있게 되냐고 묻는 남수단 군의관에게 사람을 살릴 수 있게 된다라고 답해요. 그렇게 남수단에서 군의관이었던 사람은 노예 이호가 돼버리죠. 이후 한국대학교병원 닥터에게 개소식이 열리는 자리에서 백강혁은 인사말을 하려다가 응급콜을 받고 사람을 살리러 떠나는 장면으로 드라마는 끝이 나는데요. 지금까지 잼잼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